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최동조입니다. 앞 시간에 이대경 원장님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강의를 아주 잘 듣고 앞으로는 좀 제가 먼저 하게 해달라고 좀 부탁을 했어요. 영광이셨구나. 제가 들으면 졸리실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위 임플란트를 이제 개발하게 된 과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년 지나서 이제 5년 반 정도 쓴 것 같아요. 이제 6년째 접어드는데 그동안 쓰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숨차네. 조금만. 네.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저희가 이제 근데 요거는 이제 마지막 그 미행이 들어가는 그 자리를 요 드릴입니다. 요 드릴이 미행 임플란트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AO에 가서 이렇게 재작년 이제 코로나 생기기 전에 그 3년 데이터를 이제 발표한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4년 정도 써가지고 3년 데이터를 발표했고, 거기는 이제 중국의 그 장군대학이라고 대만의 큰 대학인데 거기 그 주임 교수로 있는 고관외과 주임 교수로 있는 대만의 신분이 있어가지고 거기 AO에서 만나서 사진 한 장 같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작년에 5년 데이터를 발표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올해도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국내에서만 좀 주로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항저우에서 할 때 이제 저희가 또 발표했었고, 여기 보니까 여기 어디 많이 보시던 분이요.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박지혁 교수님하고 팽준영 교수, 이정근 교수, 이규석 교수 저까지 5명이 가가지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기회 되시면은 한번 좀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인도, 타일랜드, 필리핀 이렇게 아시아 나라들이 이렇게 교류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친분도 쌓을 수 있고 그래서 다음에 같이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행 임플란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써보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따로 소개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행 가이드들이 요거를 이제 마지막에 잘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나머지 다 프로토콜은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고 마지막에 이제 좀 미행 드릴을 쓰시는 거. 그 미행 드릴을 쓰셔야 되는 이유가 그 미행이 그 날개 부분이 그 본 안에서 0.5에서 1mm 정도 딱 이렇게 시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개발할 때는 개념을 이제 그 날개가 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개념으로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 그 단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0.5mm 이렇게 안으로 넣는 시스템으로 바꿨는데 확실히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예우도 좋고, 아까 우리 이대경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보온 안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깊이 좀 시팅을 해줘야 이게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이제 바이올로지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겨요, 조건들이.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이제 위로 올렸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사용상에 좀 불편한 점하고, 그 다음에 초기 고정 문제, 그 다음에 나중에 약간의 그 매니지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꿨습니다. 0.5에서 1mm 정도 안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파이널 드릴을 하고 이렇게 하고, 네. 처음에 이거 모르고 저를 거꾸로 열었다가 선생님 거꾸로 여신 적 있구나. 근데 이제 딱 세워놓고 이렇게 여러 개 쭉 세워놓으면 보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픈 화살표 이렇게 꼭 해놓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꺼내서 임플란트 심고 나면은 여기 요 경우는 이제 발치 즉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갔어요. 한 1mm 이상 들어갔는데 그렇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링이
발치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 나머지 남아있는 그 갭이 최소화되게 하는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주변 골과 그 날개 부분이 이렇게 딱 날개가 그 디펙트를 갖다가 막아줘서 소프트 티슈도 차단해주고 밑에 있는 부분도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2010년도에 사실은 이거를 한번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저희가 의뢰를 했어요. 그 키스틸에 하는 친구한테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한번 해봤는데 제일 궁금한 게 과연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이 물성의 차이가 나는지 그걸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단순하게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응력이 이제 그 상부에 이제 집중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본로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제 교합력에 의해서 응력이 전달돼가지고 거기서 본로스가 된다라는 그 이론이 제일 많이 나올 때라 그래서 그거가 이제 제일 궁금해가지고 요 연구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초창기 때 우리가 임플란트를 할 때 뭐 무조건 뭐 임플란트 씌우면 처음에 1mm는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뭐 0.5mm씩 매년 흡수되고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좀 방지할 수 있나 뭐 이런 옛날 그 넥 디자인들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이런 디자인이 이제 ITI 쪽에서 이제 처음 나왔던 거고 이런 디자인이 굉장히 사실은 호응을 못 얻고 대부분 디자인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막아볼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혹시라도 이게 날개가 있으면은 이제 그 응력 분포도 좀 그러니까 응력을 이제 집중시키는 것도 좀 감소시키지만 그 다음에 그 밑에서 그 보온 같은 게 조금 어떻게 좀 보호가 되지 않을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하기 위한 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온 디자인은 이제 조금 날개도 지금보다 약간 좀 크고 임플란트 모양도 조금 이제 다른 저런 모양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임플란트를 여기 아마 그 네오 임플란트 기억하는데 네오에서 나온 그 디자인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날개를 담궈하고 그렇게 이제 비교를 저희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력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유한요소법을 저희가 사용하게 됐고 유한요소법 이렇게 뭐 11년에 해서 그러니까 이제 버티컬 포스를 30N, 35N, 40, 45N 네 가지 힘을 줘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런 건 뭐 그냥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이걸로 이제 유한요소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맥시멈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똑같은 힘을 줬을 때 가장 응력이 많이 그 집중되는 데에 그 맥시멈 스트레스가 서로 어떻게 차이 나느냐 이런 거를 측정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버티컬 디스플레이스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힘을 주면은 이게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밀려 들어가는 게 이제 수치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수치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고 이제 요거 이제 로그 값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텐sor이라는 건 이제 저도 이때 처음 들은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다 힘을 주면은 그 물질들이 이렇게 그 분자들이 이렇게 흩어진대요. 이 흩어지는 그 정도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힘을 줬을 때 이 흩어지는 양이 많으면은 이게 조직들이 취약해지는 거고 같은 힘을 줘도 이게 흩어지는 양이 적으면은 이게 좀 단단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한 대로 이렇게 벌어지는 힘이 확실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세 가지를 이쪽에서 이제 분석을 해주고 이제 뭐 각각 힘에 대해서 똑같이 분석했는데 이 분석을 하고 이 사람이 저한테 한 얘기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결과가 좋아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맙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그 박사과정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오더니 이거는 이제 무조건 특허를 내라. 그래서 그 관심도 없다. 난 이거 그때 그저 박사 논문 하나 써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그 논문 쓰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할 거야 그랬더니 저한테 너 이 바보야 그러면서 시작해가지고 음간적으로 다 해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특허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허 진행 과정 이거 이제 쭉 이제 힘에 대해서 30, 35, 40, 45 이런 각각의 힘에 대해서 이제 결과인데 뭐 동일하죠. 뭐 다 이게 날개가 있는 쪽에 맥시멈 스트레스 그러니까 힘이 응집되는 것도 적고 버티컬 디스플레이스먼트 되는 양도 적고 분자가 흩어지는 것도 훨씬 적고 그래서 하여튼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궁금증이 하나 생긴 게 그러면은 그 물성은 참 좋은데 그러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날개가 있으면 그 본형성이 좀 도움이 될까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그런 동물 실험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 토끼 티비아에다가 임플란트를 이제 3mm를 좀 위에다 심은 거예요. 이렇게 위로 심어놓고 과연 요 밑에서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자라 올라갔냐, 올라가면 이제 얼마나 올라가겠느냐 이제 그거 한번 실험을 했는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날개가 없는 거고 이건 날개가 있는 건데 날개가 없는 거는 이제 처음에 심었던 레벨에서 뭐 거의 차이가 없이 이렇게 본이 형성이 되는데 날개가 있는 데서는 이렇게 날개를 따라서 본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조금 동물 실험이에요. 사람한테 저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게. 근데 하여튼 동물 실험에서는 저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런 기능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일단은 이제 소프트 티슈가 인베이전 되는 걸 막아주니까 밑에서 이제 오스인테그레이션 되고 본이 자랄 수 있는 찬스가 좀 많아지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 뭐 제가 이거 발표했다 해서 이렇게 심어달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쓴 저희 그 다른 그러니까 유저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본이 단단하니까 이게 또 처음 쓰면은 이게 좀 손에 익질 않으니까 이게 조금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심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씌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3개월 뒤에 와서 보니까 이게 본이 이렇게 자랐다고 저한테 이제 사진을 보내주셔가지고 좋은 사진이라고 고맙다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 초창기 때 저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 제가 심은 거 저렇게 본이 안 자라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저런 재밌는 현상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이 약하신 분들 이렇게 좀 심어 놓으면 요 날개 주변에서 이렇게 이제 본이 이렇게 자라 올라오거든요. 자라 올라오는데 제가 보니까 중요한 거는 요 주변에 본 레벨보다는 약간 깊게 심어주는 게 저런 현상들이 우리가 좀 유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바이콘 타입을 제가 직접 써보진 않았는데 제가 쭉 이제 주변에 쓰는 분들 팔로우 해보고 또 조금 이렇게 강의도 좀 들어보고 그러면은 바이콘 타입이 안으로 심으면서 이렇게 레벨이 돼 있는 그 구조가 주변에 이렇게 본을 이렇게 형성시켜 주잖아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3mm 정도 깊게 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이콘 타입도 이렇게 그런 장점이 있는데 하여튼 날개 구조에 의해서 밑에 이제 본이 보호가 되면서 저렇게 밑에서 오스인테그레이션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임상이고 요거 동물 실험은 이제 본이 이제 잠정본이 적게 나왔다는 게 이제 본이 많이 형성됐다 이제 그 데이터고 요거 이제 뭐 링거 토크가 뭐 더 좋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런 동물 실험까지 마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궁금증이 생긴 건 뭐냐면은 이게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1mm 날개를 만들었는데 1mm라는 건 사실 임상에서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1mm 날개가 1mm짜리를 우리가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 임상적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를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0.1mm, 0.3, 0.5, 0.7, 1mm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날개 구조를 여러 가지로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만들어 봐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는 이제 버티칼 힘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심을 때 완전히 100% 수직은 안 되니까 CT를 찍어보니까 대략 한 10도 정도는 이제 우리가 편차를 두고 실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10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진 모델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합력이 가해졌을 때, 뭐 이렇게 가해지는 힘, 이렇게 가해지는 수평적으로 가해지는 힘, 수직으로 가해지는 힘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하고 모델은 이런 모델을 만들었고요. 네, 뭐 시뮬레이션 대상 뭐 어떻게 하는데 이제 이때는 이제 우리가 좀 힘을 좀 많이 줬어요. 300N을 좀 줘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재료에 대한 분석 뭐 이렇게 해서 다 했고, 그래서 뭐 맥시멈 스트레스, 시어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했는데, 아까는 이제 그 임플란트 자체에 가해지는 그 이제 물성을 측정을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임플란트에 힘이 가해졌을 때 주변 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거를 좀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뭐 시어 스트레스 뭐 이런 거 다 있었는데, 제일 그 의미 있는 데이터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좀 측방으로 이렇게 임플란트가 기울어지면서 가해지는 그 본에 가해지는 힘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그거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없을 때는 이만한 힘이 옆에 본에 가해진다 그러면 1mm 정도 되면 이제 힘이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렇게 날개 크기에 따라서 이제 측방력이 좀 많이 감소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없는 거 0.1, 0.4, 0.5 이런 식으로. 그래서 0.5만 돼도 벌써 힘이 한 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임플란트가 밑으로 침하되는 거. 이게 힘을 가하면 침하돼서 이제 주변 본들이 이렇게 밑으로 이제 침하되는 힘을 갖게 되는데, 그 힘의 차이는 어떨까 이제 그런 걸 쭉 또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날개가 없는 거하고 0.1mm 날개 있는 거하고 0.1mm만 있어도 침하되는 양이 거의 반 이하로, 반 정도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0.1mm 차이가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날개 이제 크기에 따라서 조금 적은 수가 나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거 두 개를 비교해서 날개 길이를 0.35 정도로 만든 이유가 이제 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스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메인 뭐냐면 이제 디펙트를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여기다 이제 아무 조치도 안 한 거죠. 그냥 이렇게 퓨처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날개가 있고 저건 날개가 없는 이런 상태로. 그래가지고 이제 동물 실험을 이렇게 해서 이제 블록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제 날개가 없는 데는 뭐 다 이상한 거지만 이렇게 본이 윗부분에 형성이 안 됐고, 날개가 있는 부분은 조직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본이 이렇게 위에까지 이렇게 차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건 너무나 예측됐던 그 결과라, 하여튼 그런 그 우리가 본이 돼서 생기는 걸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때 이제 저희가 결론을 낸 거는 이제 역시 경부 디자인은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경부 디자인은 이제 저희가 날개를 다는 그런 디자인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이게 그 생물학적인 폭경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골 손실을 이제 최소화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물학적인 폭경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가 레벨을 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플랫폼 스위칭을 시켜가지고 임플란트 폭경하고
어떤 복형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깊게 심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날개를 하나 달아줌으로써 이제 생물학적인 복형을 좀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응력을 줄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좋다, 이런 결론을 이제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실험을 마치고 이제 요 임플란트를 제작을 해서 처음에 몇 분이 이제 같이 뜻을 모아서 같이 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불안하잖아요. 처음 디자인.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제안하기는 6개월은 저 혼자 써보고, 돈은 같이 냈지만 저 혼자 써보고 6개월 이후에 좋으면은 같이 쓰고 좀 안 좋으면은 없던 걸로 하시죠. 그래가지고 동의를 얻어서 이제 제가 6개월을 먼저 이제 써보게 됐습니다. 써보게 되고 쓰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이게 장점이 있고 또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6개월 이후에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쓰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장점 몇 가지를 뽑으라면, 일단 네로우 리지에서 굉장히 편하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볼이 얇을 때. 그 전에는 저도 이제 외과 출신이라 이 GBR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선호하고, 또 이제 뭐 GBR 이렇게 하면 좋다 뭐 이런 사실 논문도 많이 쓰고, 이번에 또 또 책 하나 쓰는데 GBR 마트 제가 맡아서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GBR을 선호하던 사람인데, 이걸 하고 나서부터 거의 GBR을 안 하게 됐어요. 네로 임플란트를 쓰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발치후 즉시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발치와 해놓고 딱 할 때 옆에 이게 틈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고 나면 너무 편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사이너스 할 때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가끔 보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방지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랫동안 쓰면서 느낀 게 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문제가 굉장히 많이 해결됐어요. 저도 이제 임플란트를 진짜 거의 한 20가지 쓴 것 같아요. 오스템은 저도 안 써봤어요. 오스템은 이상하게 오스템을 한 번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안 쓰셨다고 그래서 이거 참 역시 제가 괜히 존경하게 된 게 아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썼는데 지금까지 제일 문제가, 이게 본이 높고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생기면 이제 그거 이제 환자들 이제 뒤치다꺼리 하는 거, 뒤치다꺼리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매니지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데, 장기간 쓰면서 느낀 게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잘 안 생겨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참 좋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네로 임플란트가 좋은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AO 학회에서 이제 거기 어떤 특별한 모임에 가입을 하면은 거기 메일들이 와요. 메일들이 오는데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 이거 궁금해요 해가지고 올리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 의견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안 다는 이유가, 저는 이제 날개형 임플란트 쓰라고 권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이제 프루빙이 안 돼서. 근데 이제 거기 크랭리 씨라는 사람이 이제 답글을 담겨 있어요. 크랭리 씨가 이제 칼미 씨라고 해서 바이오라이저 만든 사람 동생인데, 친동생. 근데 이제 칼미 씨보다 훨씬 더 공을 많이 해가지고 보철 전문의하고 외과 전문의하고 두 가지 더블 보드를 갖고 있고 아주 미국에서도 굉장히 퀄리파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답변한 내용들이 이제 뭐냐면 질문은 뭐냐면 이제 교합력이 너무 강할 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롱 임플란트가 좋으냐, 넓은 임플란트가 좋으냐, 뭐 이제 골표면에 어떻게 뭐 이제 표면적이 넓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건데, 이 사람이 뭐냐면 왜 옛날 생각에 자꾸 이렇게 집착하느냐. 지금 너무 긴 거, 옛날에는 저희 처음 임플란트 접할 때 13mm가 제일 쇼트했어요. 13mm 이하 임플란트는 구경도 못했고, 스탠다드가 15mm였거든요. 지금은 13mm 넘는 거 구경 못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15mm, 18mm, 20mm 막 이런 임플란트들을 주로 썼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너무 옛날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8mm 정도 임플란트만 돼도 자기가 볼 때 성공률이 전혀 없는 진행인데 자기가 볼 때 6mm 이하는 조금 위험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임플란트 디자인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요즘 이제 아스트라 타입 임플란트가 대세니까 이제 그런 거라든지 옛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브랜막에서 변형된 이런 스타일 임플란트는 6mm 이하면 좀 위험한데 아까 설명하신 그 바이콘 타입 같은 거는 또 달라요. 이거는 6mm만 심어도 실질적으로 표면적은 한 8mm 임플란트 이상 되는 표면적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바이콘 타입 같은 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같은 6mm라고 해도 6mm면 무조건 위험해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어떤 타입의 임플란트에 몇 mm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고 또 어떤 수를 근데 하여튼 일반적으로는 이제 6mm 이하는 이제 위험하니까 이제 뭐 8mm까지는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숏도 괜찮다.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넓은 임플란트가 확실히 마지막 보너스가 많다. 이제 이거를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사실 뭐 우리가 그냥 와이드가 넓다 이렇게 와이드 임플란트가 보너스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감각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전어를 막 몇천 편 보고 나서 이제 또 자기 경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훨씬 릴라이블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네로 임플란트 쪽이 훨씬 우리가 이제 마지막 보너스를 줄이고 우리가 임플란트 주변에 안정성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나온 이 논문도 보면은 뭐냐면 확실히 그 임플란트 주변의 본 체인지가 네로우 임플란트가 훨씬 안정적인데 이제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플렉처에 대한 저항성이 제일 문제라는 거죠. 25%를 감소하기 때문에 25%가 감소하면은 엄청난 거잖아요. 4개 심으면 하나가 이렇게 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로우 임플란트의 한계다 그랬는데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네로우 임플란트를 굉장히 지금 이제 구치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계랑 같이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이드 임플란트가 이제 조금 문제가 많은 게 이렇게 보면은 이 본로스가 주변에 많이 생겨요. 더군다나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D1이나 뭐 아주 단단한 D2본 같은 그런 주로 이제 구치부가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보면은 본로스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이제 환자들이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실패 원인도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초창기 때 넓은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넓은 거 막 이렇게 왜냐면 초기 고정이 잘 되고 이렇게 뭔가 좀 든든한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심었어요. 근데 대부분 저렇게 심은 데들이 많이 페일이 오더라고요. 이 경우도 이제 어디 리포가 왔는데 보니까 너무 이렇게 임플란트 심은 데가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와서 보니까 포스트가 거의 안 되고 본이 막 이렇게 녹아 있어요. 사실 주변으로 사진상에서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저거를 이제 빼게 됐습니다. 빼고 이제 제가 미행 임플란트를 다시 심었던 케이스고 사진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사진상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다 잘 돼 있는 것 같고 사진만 딱 보여주면 깔끔하게 잘 돼 있네 그렇지만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이런 본로스가 와 있는 거예요. 환자가 왜 이렇게 임플란트 아래가 이게 까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관리만 잘하세요. 임플란트 잘못해서 이렇게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게 이 본 두께보다 넓은 걸 쓰신 거예요. 네, 넓은 걸 쓰니까 이게 견디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보면은 이렇게 본이 이렇게 넓진 않잖아요. 그게 폭이 한 5mm 정신 되려나 그러면 이제 표면만 조금 다듬었어요. 그때는 초창기 때라 이제 미잉 드릴이 없을 때라
요걸로 조금 좀 이렇게 대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좀 이렇게 본을 좀 치고 미니 임플란트를 심었죠. 그러니까 다이아미터 3.5짜리 심고 여기는 이제 조금 본이 부족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그래프트를 하고 이렇게 이제 결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와서 1월 달에 수술을 하고 지금 이제 2년이 됐고 이제 3년 됐네요. 근데 최근 사진은 없는데 보면은 본이 이렇게 처음엔 좀 약한데 지금 보면 이제 본들이 잘 차고 있고 여기가 조금 약하긴 한데 뭐 전혀 이렇게 그 임상적으로는 다른 그 어떤 염증 속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새로 나온 제품으로 아마 윙그릴을 썼으면 조금 더 예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전치부 같은 여러 현상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본이 로스가 많이 돼가지고 저런 데는 어떻게 뭐 GBR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부분을 무시하고 아예 요 안쪽 본을 기준으로 삼아서 깊이 심어가지고 뭐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뭐 이렇게 뭐 라비알로 심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패스를 같이 놓고 심으면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본이 디펙트가 생기겠지만 여기 본 그래프를 할 때 요 날개가 이렇게 이걸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 마이너한 본 그래프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본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위치가 돼요. 그래서 아주 살짝만 좀 이렇게 뭐 카바를 해주고 하면은 굉장히 그 장기간 좋은 예우를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디펙트가 있을 때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해 놓고 이미디에이트 로딩까지 저희가 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요 기간이 뭐냐면 제가 양평에 내려가서 초창기 2년 동안 심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심었던 케이스가 환자가 492명인데 1,500개를 심었네요. 2년 동안. 그러니까 뭐 1년에도 몇천 개 심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2년 동안이니까 거의 안 심은 건데. 하여튼 근데 그 중에서 그 네로 임플란트가 759개예요. 그러니까 총 그 식립된 임플란트 중에서 그 50%가 네로를 심은 거예요. 옛날 같으면 사실은 저게 거의 저렇게는 안 심었을 것 같은데, 네, 심었습니다. 그래서 뭐 길이별로 이렇게 됐고, 제일 많이 심은 건 역시 이제 10mm고, 8mm짜리도 꽤 심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로 임플란트 중에서 구치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특히 하악대구치부가. 근데 하악대구치부가 의외로 본이 얇아요. 얇은 환자도 많이 와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악대구치 본이 얇으면 딴 데서 잘 안 심어줘요. 그래서 환자들이 어떻게 그냥 와서 한번 좀 심어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대구치부에 네로를 심는다 할 때 사실 저도 조금 저게 괜찮으려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뭐 이제 부위별로 이제 뭐 실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조금 이제 그 수술을 좀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봐가지고 조금 이거 그냥 기다렸다 심을까 그냥 심고 실패하면 다시 심을까 할 때 저는 선택을 심고 실패하면 다시 심자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생기는 실패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를 보면은 다음에 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심으면 이제 실패가 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마 이제 스타일 때문에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딜레이드 해서 뭐 할 때, 이미디에이트 로딩까지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실패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실패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갑자기 나왔네. 이게 그 바이오라이전 바이오라이전 그 초창기 때 그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아마 제가 우리나라에서 바이오라이전 랭킹 몇 위안에 심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주구장창 막 그것만 심었는데, 그때 이제 칼미시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이게 뭐 정말 최고의 임플란트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각나사로 돼 있고 볼 안에 고정이 잘 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근데 저거는 이제 뭐냐면 아까는 이제 D1본에서 헐겁게 심고 HA 코팅을 심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저거는 반대예요. D4본에서 HA 코팅을 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론적으로는 아주 그럴듯한 것 같은데 너무 이론에 치우친 거죠. 실제로 그 몸에서 일어나는 그 바이올로지컬한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지 이렇게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사각나사도 뭐 이 우주선에서 볼트 조일 때 제일 튼튼하다고 그래가지고 뼈에 튼튼하기만 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노턴이라는 사람이 한번 그 저널에 낸 거 중에 뭐냐면 bone is not wood. 본은 나무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딱딱하게만 심는다고 좋은 건 아니다. 이제 이분이 이걸 주장을 한 건데, 이제 그런 미스가 있어요. 그래서 본이 다 이렇게 녹는데, 제가 그 심었던 그 바이오라이전 케이스가 한 50%는 본로스가 들어와 있어요. 아주 그냥 그 환자들한테 미안해 죽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 뭐 저 세계 최고의 임플란트라고 생각하고 막 심었던 데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사진상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특별히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죠? 잘 쓰고 환자들도 잘 몰라요. 잘 쓰고 있는데 봤더니 여기가 다 이렇게 시커매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박칼본이 다 녹아있다는 뜻이에요. 다행히 염증은 안 생겼는데, 왜 아까 같은 케이스, 바이오라이전 케이스, 이 케이스는 뭐냐면 본을 너무 깎아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이제 이 본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볼륨보다 너무 큰 임플란트가 들어가면 저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이 케이스는 뭐냐면 이거는 이거 바이컨입니다. 굉장히 잘 심으셨는데 여기는 이제 얇아서 못 심겠다고 환자한테 그냥 안돼 하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이제 어떤 치료를 했냐면 이렇게 취인에서 띄어가지고 여기서 여기다 갖다 붙이고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이렇게 좀 저거만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이만한 이제 수술을 하죠. 수술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몇 달 지나면 이제 뼈가 생긴다. 뼈가 생기면은 그러니까 이제 요걸 이제 하나 부러지니까 그냥 놔두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비교를 하고 하면은 뭐 하면 돼요. 하면 되지만 저거 하는 동안 일단 환자는 4, 5개월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수술하고 나면 한 2, 3주 막 이렇게 이 과정을 겪어야 되고, 저는 저거 주별하려면은 1시간 뭐 1시간 반 이렇게 투자를 해줘야 되고, 또 뭐 잘 됐나 못 됐나 뭐 완전히 아프니 안 아프니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하여튼 옛날에는 다 저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하고 또 하나 문제는 저렇게 수술을 해놓으면은 베스티블이 줄어들어요. 이 환자는 다행히 많이 안 줄어들었는데 어떤 경우는 이게 막 이렇게 올라가는 데까지 어떤 치료진지가 다 소실이 되면 굉장히 나중에 환자들이 불편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GBR 하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케이스지만 저희가 네로 임플란트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저런 문제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도 브릿지를 해놓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 본이 로스가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제 흔들리고 돼가지고 빼고 이제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하고 날짜가 없네. 이게 한
2년 정도 쓴 것 같아요. 2년 썼는데 지금 보면은 뭐 거의 뭐 보너스가 없이 오히려 조금 더 처음에 심었을 때보다는 주변 본이 좀 더 코티칼 본이 좀 명확해지고 약간 레벨도 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일단 폐류가 깨끗합니다. 환자가 와도 거의 뭐 이렇게 일부러 콕 찔리기 전에는 블리딩이 거의 안 돼요. 네. 폐류 관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로 임플란트를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거, 구치부에서 특히.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그 AO에서 그 발표할 때 그때 이제 오스템 그 혹시 강남 담당이라 그러는데 키 좀 하고 관심 없으시죠? 거기 와가지고 저한테 이거 발표하는 걸 보고 네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설명했더니 그 이제 거기 기술진하고 몇 명이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몇 개나 심어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백 개 심었는데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거짓말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 몇 개 심었다 그랬더니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양반 불러가지고 다 좋은데 제발 카피는 좀 하지 말아주세요. 서로 얼굴은 붉히지 맙시다. 그러고 이제 했는데 하도 오스템이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일단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로가 그렇게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치후 즉시를 할 때 요거는 이제 그 보스턴에서 하는 그 페리오 프로선틱스 그 이제 치주 보철 학회가 있어요. 거기서 그 발치후 즉시 그러니까 이미디어트 로드 임플란트에 대한 스터디 해가지고 꽤 그때 많이 했어요. 근데 이때는 제가 그 프리마 제품을 쓸 때예요. 프리마 제품을 쓸 때인데 그때 이미디어트 로딩인데 그때 그 프리마의 그 아시아 담당 여자가 있더라고요. 중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좀 설명해달라 그래서 또 한참 설명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 키스톤 거기서 그 저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주에 비슷하게 하는데 이미디에이트 플레이스먼트, 이미디에이트 러닝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그 제가 너무 많이 가르쳐줬나 봐요. 조금만 더 가르쳐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미디에이트 플레이스먼트를 할 때 제일 사실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이 발치와하고 임플란트하고 사이의 갭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건데 뭐 이제 뭐 그냥 본 넣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저게 뭐 옛날에는 뭐 30 마이크론까지는 본이 되고 그 다음에 안 된다 그러다가 뭐 옛날에 뭐 타노 들었더니 뭐 자기는 뭐 5mm까지 놔뒀는데도 본이 되더라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는 요즘은 이제 한 1, 2mm까지는 뭐 갭 그 디스턴스가 좀 메워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긴 찝찝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본을 채워넣게 되는데 제일 이제 그게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뭐 본 하우징이 완전하면 좋은데 여기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경우는 저게 이제 좀 불안하잖아요. 저 부분이 다시 노출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날개가 있는 그 임플란트에서는 이제 저런 현상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발치후 즉시 이렇게 구치부에서도 발치후 즉시라면은 웬만한 건 이렇게 날개를 딱 덮여버려요. 디텍트가.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아예 GBR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날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금 큰 데는 이제 그 디펙트가 한 반 정도로 줄기 때문에 아주 그 조금만 이렇게 채워넣어도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루트가 오버이드 하기 때문에 이쪽 다이아미터하고 이쪽 다이아미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메꿔줘도 이런 데가 좀 남죠. 그래서 좀 이렇게 남게 되는데 남아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그 티타늄 메쉬나 뭐 멤브레인 덮듯이 이미 이제 덮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GBR을 하기 때문에 GBR도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고 편하고 하고 나도 이렇게 불안한 게 없고 그래서 그런 그 장점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고 발치후 즉시 이렇게 할 때 보면 이제 뭐 한쪽은 잘 되는데 한쪽이 디펙트가 있더라도 우리가 뭐 GBR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다 그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발치후 즉시를 할 때 처음에 이제 그 제가 그 개념을 이제 처음에 이제 동물 실험한 개념만 생각해가지고 날개를 요 위에다 얹어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초기 고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거 처음 하니까 뭐 저도 실수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면 좋지 그랬는데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이 안에 사이즈로 맞게 이제 고정을 하니까 딱 굉장히 고정력이 또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한번 고정하고 위에서 날개로 고정이 되니까 초기 고정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이 본 아래쪽에서 생기는 그 고정은 그 본로스가 생기는 것보다 이제 오센티그레이션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그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윙가이드 드릴을 잘 사용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때 어떤 분이 이제 그 패션으로 팔라탈하고 버클하고 본 레벨이 다른데 어느 레벨에 맞추는 게 좋으냐는데 제가 확실한데 이 아래 레벨에서 0.5mm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팔라탈 쪽보다는. 그리고 민가이들이 이럴 때는 약간 좀 밀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팔라탈 쪽으로 조금 힘을 주셔서 가이드들이 좀 쓰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디펙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본 레벨을 어느 정도 밑으로만 들어가주면 이렇게 채워놓으면 그냥 볼이 딱 그 자리에 그냥 아주 그 편안하게 우리가 편안한 자리가 되듯이 본도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출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안에까지 잘 형성이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2014년에 이렇게 2014년에 이렇게 고출을 했는데 2017년도에 맞죠? 2월달에 그래서 보면은 본 레벨이 뭐 거의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나왔고 굉장히 하여튼 그 오랫동안 안정적인 거를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도 이제 이미디어트 프레스로 발치하고 즉시 했는데 이제 그 본이 굉장히 그 디펙트가 심해니까 이 환자는 원래대로 하면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없는 환자예요. 대동맥 쓰는 날에 그거 수술을 하셔가지고 약을 뭐 하여튼 엄청 쓰는 분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때 아산병원인가 이분이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갸우뚱하면서 일주일은 한번 끊어보든지 그래가지고 일주일 끊고 오셨는데도 블리딩도 블리딩이고 수술할 때 블리딩도 문제지만 수술 끝나고 한 달 동안 제가 매일 와서 무징되는 거 컨트롤해주고 환자는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고 제가 막 그 앞에서 떠올 수는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고 제 뒤돌아서서 괜찮아야 될 텐데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또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이제 한 번에 끝내야 되는 환자죠. 이거는 뭐 두 번 손댔다가는 큰일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발치하고 수술하고 이제 GP를 하고 근데 워낙 그때 이게 막 긴장해서 사진 그 수술 사진을 찍을 생각 못했어요. 혹시라도 이 환자한테 문제가 생길까봐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는데 2016년에 해가지고 지금 2019년 지금까지 그때까지 올 때까지 이건 괜찮았고 지금도 와야 되는데 오질 않아요. 가끔 뭐 저기 거기서 피가 조금 비쳐야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2019년에 오고 지금 2년 동안 안 오는 거 보니까 깨끗한가 봐요. 저 때도 원래 6개월마다 한 번씩 오세요 했는데 지금 1년 만에 온 거잖아요. 1년 만에 왔는데 여기서 조금 뭐 피가 묻어나요 그러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은 지금 거의 폐교상의 문제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팔로우한 사진도 보면 깨끗한 오히려 옆에 이들이 조금 더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자는
참 이거를 그냥 이렇게까지 해서 쓰시던 분인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뺐어요. 뺐는데 보니까 뭐 말이죠, 뭐 폭탄 맞은 것처럼. 여기는 도저히 안 되겠고 그래서 세 군데를 심었는데 보면 이게 딱 발찬 자리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은 디펙트가 너무 커가지고 옆에서 본 띄워가지고 그냥 여기다 채워놓고 앞부분만 이제 이미지 드로딩을 해가지고 이제 쓰는 겁니다. 예, 그 보초로 2년 지났는데 뭐 전혀 아주 그냥 깨끗하게 잘 쓰고 있어요. 여기도 이 자리도 보통은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 자리가 이제 보너스가 많이 일어나죠. 아까 우리 원장님도 설명하신 대로 두 자리가 이제 굉장히 그 보너스가 많이 되는 자리인데 저 자리들은 깨끗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치부에 대한 거고 예, 마찬가지로 또한 이거는 이제 뭐 자기가 그 그래프트를 했는데 실패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생겼다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답변이 이제 대가들이 하는 답변이죠. 자기 같으면 떼고 다시 씻겠다. 대부분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생기면 이 사람들도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 한 사람만 조금 그 레이저나 뭐 이런 걸로 치료해서 좀 써봐라 이렇게 답변을 달고 대부분은 야 빼고 진료를 다시 해서 기다렸다 다시 심어라 이게 대부분 답변입니다. 그래서 역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되게 복잡하구나 이제 그런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상악동에서는 이제 그 안에 날개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나 이제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이거 아는 분이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보냈어요. 보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보철한 지 4년 된 다음에 들어간 거예요.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 보철을 잘 썼어요. 근데 4년 지났는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철한 지 5년이 됐는데 갑자기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봤더니 이거 허당이 되고 여기 임플란트 여기 들어가 있고 요거는 이제 재환자인데 10년 만에 오셨어요. 10년 만에 오는데 임플란트 흔들린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여기 뒤에 보철 밑에 임플란트가 없어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모를 리가 있어요. 이거 이상하다. 어디서 빼셨어요? 그랬더니 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진 찍어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도 저렇게 들어가는 건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일본 학회에서 갔더니 거기도 비슷한 케이스를 발표하더라고요. 10년 만에 들어간 케이스, 5년 만에 들어간 케이스 이런 게 가끔 저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런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본에 계시는 분인데 여기 임플란트를 일본에서 했는데 이게 실패가 돼가지고 뺐는데 그 치과를 갔더니 그 치과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업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일본도 요새 그거 뭐 치과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 보니까 본이 요만큼 남아있는데 폭은 더 좁아요. 폭이 한 2mm, 3m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귀별을 해놓고 기다렸다가 2014년 9월 달에 와서 사진 찍어보고 이렇게 이제 심었는데 이때는 이제 2014년 9월이기 때문에 제가 2014년 6월부터 날개형 임플란트를 쓴다고 했는데 사실 만들어 놓고 저도 찝찝해서 잘 안 썼어요. 솔직하게. 그래가지고 여전히 프리마를 이제 선호할 때 그래서 프리마를 심었는데 이거는 괜찮은데 이게 자꾸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고정이 안 되고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상악동으로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조심스럽게 돌려서 빼고.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빠지면 괜찮은데 일본에서 빠지면 이게 국제적인 마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야, 그 날개는 혹시 걸리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날개를 다 심었어요. 요건 비 말고 이렇게 날개를 심은 겁니다. 심었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딱 괜찮더라고요. 딱 그더니 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빠지진 않겠구나 그러고 이제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거기서 한 4, 5개월 있다가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보초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 2004년 말이나 15년 초에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데 작년 초까지 한 번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너무 잘 쓰고 있어요. 5년 이상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악동 이런 데서 이 날개가 아주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HA 코팅된 거 이런 데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쪽은 이제 안 써봤으니까. 근데 날개는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 서지를 할 때 보면은 그 바깥쪽은 그 본이 얇아서 저희가 따로 GBR을 한 쪽이고 이쪽 팔라탈 본은 원래 자기 본인데 그러니까 이제 반은 만든 거고 반은 자기 본이죠. 근데 이게 보면은 날개 밑에 이렇게 그 본들이 잘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벤처를 한 40년 정도 쓰신 분인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보시려나 모르겠는데 거의 1mm, 1mm씩 이렇게 여기 CT상에서 보면은 뭐 요거는 좀 구멍 뚫려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 종이장 같은 왜 본이라는 그 표현대로 거기다가 좀 그러기만 하면 좋았는데 이게 웹이 이게 너무 험악하게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면서 그렇게 안 찢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찢어진지 안 찢어진지 모르겠어요. 그냥 안 찢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안 찢어졌을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 이렇게 그냥 너무 그 프롬 있는 가격이 있어가지고 그 하여튼 심었습니다. 이렇게 날개야 너만 믿는다 하고 이제 심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철까지 다 완성해가지고 지금 한 1년 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래도 좀 했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에 좀 매력을 느끼셨는지 여기 소고치가 그냥 저 살려서 쓰시죠 그랬더니 불편해서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다시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대로 이제 자꾸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돈을 주시려고 하는 환자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 환자는 그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본이 너무 얇아요. 그래서 그 이니셜 드릴 2mm짜리만 하고 이걸로 이제 익스펜전을 시켜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보통은 이제 이게 조금 이렇게 상하면 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부서지더라고요. 부서져. 그러니까 야 이게 뭐야 왜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다 이게 부서져 나가가지고 야 이거 괜찮겠나 싶어가지고 반대쪽도 그래. 반대쪽은 더 많이 부서졌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런 상태거든요. 본데 않고 여기 이 사람도 또 웹이 있네. 참. 그래가지고 하여튼 수술은 제가 볼 때 어렵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심으면서 이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환자한테 미리 겁을 막 줬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부서지는 본이 다 있어요. 이러면서 아이고 요새 뭘 못 드셨어요. 이러면서 조금 좀 저도 좀 미리 얘기하고 이제 저 중에 한 반 이상 빠지겠지 이러고 했는데 그래도 하여튼 어떻게 잘 붙어가지고 세관 서저리 할 때 보니까 주변에 본인들이 그래도 그럴듯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철하고 이게 한 재작년에 한 것 같아요. 제가 재작년에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됐었는데 괜찮으니까 또 동생 보냈겠죠. 서울에서 오시는 분입니다. 서울에서 이제
보시는데, 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이 날개 구조를 제가 1년 됐을 때 서치에다가 이제 발표를 했어요. 포스터를 딱 발표하고 제가 그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어이구 저거 나중에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기가 조금 죽는데 누가 거기 뭐 뭐야 아네어로빅 환경이 뭐 어쩌고 그래서 갑자기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 아네어로빅 환경이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휙 가버린다 그래서 아 그때 그냥 그 스트레스라도 풀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 너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만약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야 그래도 이거 한번 테스트는 한번 해보자. 정말 그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왜냐하면 저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써보니까 잘 생기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좀 생각했는데 이제 바이올로지컬 미드스에 대해서 뭐 괜히 저희 얘기하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하여튼 뭐 바이올로지컬 미드스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플랫폼 스위칭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몇 가지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 일반형 임플란트하고 날개형 임플란트하고 뭐 이제 1년은 조금 넘었지만 그래도 하여튼 엑스레이를 비교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과연 날개형 임플란트 했을 때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생기면 본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연 본 레벨 차이가 우리가 처음 심었을 때하고 보초를 하고 나서 한 6개월 1년 지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걸 한번 테스트라도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근데 보니까 본 레벨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근데 날개 임플란트 세컨 서저리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기 힐링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세컨 서저리 할 기회도 많지는 않은데 이제 하다 보니까 본이 주변 튼실하게 잘 생기더라고요. 일반형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요 평균치를 좀 저희가 근데 파노라마라 저게 어디 논문에 내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스탠다드를 찍고 싶은데 이게 좀 여건이 좀 안 돼서 스탠다드를 못 찍었습니다. 파노라마 상으로 볼 때는 본 레벨 차이가 굉장히 미니멈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상에서 보는 본 레벨하고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을 때 이런 현상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사진상에서는 본 레벨이 좋아도 열어보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진만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여튼 좀 보자 그랬는데 확실히 이게 좀 덜 생겨요. 여기다가는 제가 오늘은 좀 데이터를 뺐는데 사이토카인 테스트를 한 게 있어요. 사이토카인 테스트에서 인터루킨하고 MMP2하고 MMP12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를 측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염증 표지거든요. 그래서 인터루킨하고 MMP2가 많으면은 염증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건데 그거 측정을 했더니 날개형 임플란트 주변의 그 진지바에서 뜯어낸 조직에서는 사이토카인 그 인터루킨하고 MMP2가 확실히 줄어들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염증 표시가 적다라는 거는 염증이 적게 생긴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BOP라고 해서 그 이렇게 프로빙 했을 때 이제 블리딩 되는 거 그거 하고 뭐 이제 몇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그때 학교에 있는 선생님한테 줘가지고 선생님이 저 논문도 쓰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랬는데 그 저런 하여튼 데이터 상으로도 굉장히 좋은데 그때 이제 그 우리가 디스커션 한 거는 뭐냐면은 그러면 이런 임플란트하고 이런 임플란트하고 차이가 과연 뭐겠느냐? 왜 그러면은 이런 데서 좀 염증이 적게 생기느냐? 그래서 그럼 일단 두 가지는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첫 번째는 바이올로지컬 미드스다 이건. 바이올로지컬 미드스가 이게 보통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보통 한 3mm 정도가 이제 여기 진지발 타이스로서부터 크레스트까지 자이언츠는 2.3mm, 뭐 임플란트 3mm 뭐 이런 그 통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넓어지니까 바이러스가 비루스가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깊게 심었을 때 그런 현상이 생기지만 이 임플란트는 그냥 본 레벨에서 심어도 그게 클 거다. 또 하나는 혹시 이제 요게 요즘 이제 그 여기 잔존 세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주 원인이 잔존 세면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하는데 여기 세면이 있을 때 이제 염증이 생겼을 때 살짝 긁어내면 굉장히 힐링이 빨라요. 그래서 그거는 이 세면이 여기서 머물다가 빠져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밑으로 이제 그 내려가는 현상이 적고 주변 본에 영향을 적게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그 디스커스는 저희끼리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임플란트를 심고 이제 초기 고장이 너무 안 좋거나 뭐 주변 볼이 너무 없을 때는 제가 이제 그 커버 소리만 넣고 이제 슈처를 하고 이제 세컨 서저리를 하는데 세컨 서저리를 할 때 거의 90% 이상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임플란트 주변에 이렇게 아주 띡한 커넥티브 티슈들이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근데 저거는 저도 옛날에는 임플란트가 무조건 그 투 스테이지잖아요. 그래서 심어놓고 그다음 세컨 서저리를 하는데 그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현상인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칼로 도려내야만 잘라지거든요. 그래서 저게 그 매복치 같은 데서 그 매복치가 이럽션 되기 전에 주변에 그 시커넥티브 티슈가 항상 존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가? 프로텍티브 커넥티브 티슈가 이름을 들어야지 그렇게 하는데 혹시 그러면 날개 주변에 그런 게 생기나? 그래서 염증이 더 생기나? 뭐 하여튼 그런저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저거는 아직 근거가 없어서 어떻게 뭐 그냥 전 이렇게 그냥 조용할 때 떠드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이제 날개가 없는 임플란트들 이제 세컨 서저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힐링 스크래치를 제거하면은 임플란트 주변에 대부분 이렇게 갭이 생기잖아요. 임플란트하고 사이에 거의 갭이 다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된 거 말고 이렇게 스트레이트한 건 다 이렇게 쓸게요. 저렇게 좀 확대해서 보면 저렇게 보이는데 이런 거죠. 이것도 이제 GBR을 했어도 이 주변 이렇게 보면은 그 보온들이 이제 단단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터져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사진에서 보면은 여기 조금 이렇게 이게 굉장히 한 5년 이상 쓴 거거든요. 썼는데도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런 어떤 이런 게 아닌가. 유추하는 거죠. 이게 뭐 정확한 근거는 아닌데. 그런데 요 날개 밑에 임플란트 그 본들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주변에 갭이 없이 그 날개 밑에까지 본들이 잘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개는 확실히 그 본을 형성하는 데 좋고 보존하는 데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이렇게 디펙트가 있을 때 임플란트를 심으면 여전히 이런 데는 조금 본이 좀 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 본들이 이렇게 차오르는데 보통 뭐 이렇게 차오르는 게 아니라 날개 있는 데까지는 충분히 차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2년 정도 지났는데도 이렇게 지금 본들이 오히려 주변에 로스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차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재도 마찬가지. 이 현재도 이제 구치부인데 구치부에 이제 그 본이 이제 그 없이 지낸 지가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전부 이제 네로를 심었거든요. 네로 임플란트를 다 심었고 팔로우 오래 한 건 아닙니다. 한 1년 반 정도 했는데 보면은 페리오가 굉장히 사운드예요. 염증 소견이 하나도 없이 아주 시하고 이런 페리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도 마찬가지고요. 이 환자 이제 발치후 즉시 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죠. 이제 루트도 이제 벌어져 있고 염증이 굉장히 심했던 환자가 이제 발치하고 즉시하고 ефект가 많이 남아있던 케이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ефект도 많이 줄어들고 안정적이고 일단은 이 페리오가 굉장히 사운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자도 2년 이상 이렇게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환자는 이제 조금 그 심립할 때 조금 이렇게 충분히 깊이 있게 심지 못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팔로우하면서 조금 이런 거는 좀 불만이긴 한데 그래도 주변 코티칼 본들이 굉장히 이렇게 오히려 단단하게 이렇게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했는데 본 안에 딱 들어가서 밑에서 본을 충분히 형성하는 게 제일 좋은데 간혹 이렇게 저희가 잘못 심어가지고 이렇게 위로 심겨진 그러니까 초창기 때 저런 미스를 제가 많이 했는데 저런 경우도 그러니까 아까 그 지나가는 분들의 이론대로 하면은 엄청 염증이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염증이 안 생기고 본도 굉장히 안정되게 오랫동안 유지되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네어로빅 이론은 아닌 것 같고 세상에 임플란트 주변에 에어로빅 환경이 어디 있어요? 그걸 좀 묻고 싶어요. 그분 다시 만나는. 그래서 그 바이올로지컬 리드스에 의해서 좀 이렇게 프로텍션 되는 게 아닌가.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게 본이 이제 뜨개 심었거든요. 이게 이제 미스죠, 미스. 미스를 젖었는데도 보면은 몇 년 동안 그냥 이렇게 잘 써주고 계세요. 이 환자분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건지 임플란트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환자는 아멜로블라스토마 환자인데 나이가 이제 20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이거 이렇게 자르는 거잖아요. 잘라서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혼자 보호자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앞길이 창창한 사람을 어떡하면 좋나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일단 저를 믿고 한번 1년만 좀 해보시죠 그래가지고 요거 빼고 요거 이제 마스피알라이제이션을 저기다가 이제 그 아물지 않게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장치 하나 고안해가지고 요거 빼지 말고 매일 소독하고 다시 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멍 막히지 않게 해가지고 팔로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와서 쭉 해가지고 2013년 8월 되니까 좀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2014년 12월이구나. 그러니까 1년이 아니네. 한 거의 2년 다 됐네. 근데 본인이 완전히 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잘했다 그래가지고 조금 열어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안에 조금 긁어내고 이제 요 환자는 이제 리퍼가 오는 환자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병원에 보냈어요. 이제 그 은평치과에 그 이영만 원장님이라고 그 임플란트 많이 하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 보내시면 본이 이제 너무 얇으니까 그 3.5에 7mm짜리를 여기 심으신 거예요. 이때 심으신 거죠. 2014년에. 그러고 있다가 2019년에 한번 체크하러 느닷없이 환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냈냐 그러고 이게 제일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사진 좀 찍어봅시다 그랬더니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24년부터 14, 15, 16, 17, 18, 19 거의 5년 동안 임플란트가 구치부에 싱글로 이게 사실은 7번 부위가 교합이 제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치인데 내로우의 쇼트인데도 온도 상관없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야,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임플란트 심을 때
한 번 실패한 자리에 심는 게 제일 실패율이 높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 리스크하다고 그래서 한 번 실패한 데 심으면 88% 성공률이고 두 번 실패한 데 다시 심으면 74% 성공률이다. 이게 이런 어디에 들어있는데 이게 실패한 데 다시 심는 임플란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때는 좀 긁어내고 뭐 GBR하고 뭐 다시 좀 디자인을 바꾸든지 뭐 이런 게 좋은데, 근데 이제 이때 그 날개는 좀 이런 부분에서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고리식이 좀 편리해지고, 그 다음에 결손 부위가 작아지고 연도식도 불리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위치하는 데는 좋은 것 같아요. 날개 때문에. 그 다음에 구치부에서 이제 가는 직경을 사용할 수 있고 짧은 임플란트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그 장점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편하지 않을까.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이제 임플란트가 저기 앵킬로스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앵킬로스가 그 안에 스크류가 잘 부러져요. 그게 독일 사람들은 잘 안 부러지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이제 세가지고, 그래서 그 옛날에 한림대에서 어떤 사람이 앵킬로스를 굉장히 많이 심었는데 그 바람에 제가 뒷전화거리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이 환자도 이렇게 저게 돼가지고 파내다 보니까 또 5cm를 왜 이렇게 잘 됐는지 그냥 뭘 다 파내야지 임플란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파내고 심었더니 이게 그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씌워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안에 어디에 이게 죽었다 빼어나다 안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크지만 이게 심어서 이렇게 잘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이게 오스텐 같아요. 아마 오스텐 같은데 이게 뭐 심었는데 덜렁덜렁해서 봤더니 이제 빼서 보니까 이제 사진이 좋고, 한 달 있다가 심으러 왔는데 보니까 본이 없어요. 이게 그 어디 뭐 덕만 이렇게 있고 앞에 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누구는 이렇게 팔라탈로 이렇게 심으면 된다는데 우리는 또 보철이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는 못 심고, 그래서 이제 GBR을 해가지고 GBR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티타늄 메쉬 사용해가지고 묶고, 대가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본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GBR을 해서 몇 달 기다렸어요. 이 환자는 너무 자기 본이 없어가지고 6개월 이상 기다렸던 것 같아요. 자기 본 비율이 많으면 조금 더 기다려도 되는데 자기 본이 너무 없을 때는 충분히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심어서 지금 5절까지 해가지고 환자는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정말 제가 옛날에 왜 그 저기 누구죠? 그 강남의 누구 황모식이 선생님이 왜 이거 해가지고 구속됐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형사 쪽에 그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강남 어디서 해갖고 왔대는데 성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황당한데, 더 황당한 거는요, 요게 뺐다 꼈다 해요. 리무버블이에요. 환자가 빼가지고 소독해서 다시 꼈다가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아파요? 그랬더니 아니 아프진 않아요. 그냥 근데 자꾸 빠져서 귀찮아요. 이런 임플란트 좀 처음 봐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왔는데, 야 이거 해달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너브까지 다 나왔잖아요. 근데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하긴 해요.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막 그냥 소개시켜준 분 뭐 이렇게 아름아름 해가지고 막 해달라고 해가지고 빼서 다시 껴놓고 막 이런 상황에 본 다 놓고 해가지고 CT 찍어봤더니 너브가 여기 있는데 4mm, 5mm
참 황당한데 고민하다가 이번 친구는 이쪽으로 신고 속옷 신는 이쪽으로 신고 해가지고 에이, 한번 해보자 하고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어긋나게 심었는데 이게 이제 이때는 이게 숏 플란트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때는 이게 제일 짧은 게 8.5라 충분히 못 심어서 좀 그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7짜리 심었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7짜리는 요새 새로 나온 6mm짜리 심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해놨는데 이게 또 빠져서 이거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튕겨내고 저 튕겨내지만 안 되는데 앞니는 어떻게 안 해줄 수가 없어서 이제 앞니는 2개 했습니다. 하여튼 저런 케이스입니다. 그래도 하여튼 환자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일단은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자꾸 저거 해달라고 하는 거 지금 1년째 이거 좀 더 안정되게 해줄게 안정되게 해줄게 했는데 저희 직원들 절대 해주지 말라고 지금 제가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날개 임플란트 뭐 이것들이 뭐 이제 뭐 유저분들은 다 아시는 거니까 이건 다 안 하겠고 하여튼 그 제가 날개 임플란트를 쓰면서 하여튼 임플란트 이게 그 팔로우에 대한 고민이 없어진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구치부에 네로우를 쓰면서 수술이 편해지고 사이너스 할 때 편하고 그 다음에 페리임플란타이티스 별로 없어서 그게 참 좋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쓰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5년 지나면서 좀 저도 자신 있게 여태까지는 뭐 사실 이런 거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또 저희 동기들하고 한번 얘기했더니 야 5년은 돼야지 얘기하지 그래서 그래 알았어 5년 지난 다음에 얘기하마 그러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찍었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워가지고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